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온 내과의사입니다. 오늘은 제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한마디로 시작하려 합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 데도 안 아픈데요? 혹은 검진도 매년 잘 받고 있고 평소에 특별히 아픈 데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은 평소보다 조금 피곤할 뿐, 식사도 잘하고 체중도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 중 일부는 몇 달 뒤 혹은 몇 년 뒤 암이 이미 진행된 상태로 다시 제 앞에 나타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조금만 더 일찍 병원을 오셨더라면 그때 피곤하다는 게 단순한 과로가 아니라 신호였는데, 여러분, 암은 조용히 자라는 병입니다. 소리 없이, 고통도 없이, 아무 이상 없는 듯 보이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무언가 천천히 망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몸의 회복력은 떨어지고 작은 변화에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시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걸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하고 넘겨버립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 작은 변화가 사실은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런 신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증상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암의 조기 신호일 수 있는 6가지 몸의 변화를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 이유 없이 계속 피곤하다? 체중이 조금씩 빠지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입냄새가 심해졌는데 양치해도 안 없어진다? 이런 변화들이 단순한 일상 증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어느 병원을 가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까지 영상 끝까지 함께 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마지막엔 제가 실제로 진료했던 환자 사례도 하나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건 꼭 많은 분들이 아셔야겠다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시간입니다. 내 가족, 내 친구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럼 우리 몸이 보내는 암의 조용한 신호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암이 무서운 이유 중 하나는 정말 아무런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선생님, 그렇게 위험한 병이면 몸에서 뭔가 신호를 보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몸이 그 신호를 너무 약하게 혹은 너무 천천히 보낸다는 데 있습니다. 첫째, 암은 천천히 자랍니다. 모든 암이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암은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서서히 자랍니다. 예를 들어 췌장암이나 간암 같은 경우는 2, 3층가 넘도록 자라기 전까지는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런 장기들은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통증 신경이 적거나 공간이 넓어서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몸이 버티는 겁니다. 둘째, 몸은 변화에 적응합니다. 우리는 몸에 불편함이 생기면 대부분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깁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근육이 뻐근해도, 속이 더부룩해도, 가끔 소화가 안 돼도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에서 미세한 변화가 계속 쌓이고 있는 겁니다. 셋째, 면역 시스템이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암세포가 생기면 바로 공격해서 제거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면역 감시 기능이 약해집니다. 즉, 암세포가 생겨도 몸이 그걸 잡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암세포 입장에선 절호의 기회입니다. 조용히 아무런 방해 없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넷째, 만성 염증과 생활 습관. 50대 이후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이 흔해집니다. 이런 질환들이 생기면 몸 안에 지속적인 염증 반응이 생깁니다. 이 염증이 바로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토양이 됩니다. 게다가 잘못된 식습관, 즉 가공식품, 기름진 음식, 단 음식 위주의 식사나 불규칙한 수면, 스트레스, 음주, 흡연이 더해지면 암세포는 더 빨리 성장하게 되죠. 다섯째,
조기 발견이 어려운 암이 많습니다. 췌장암, 담도암, 신장암, 난소암, 골수암 등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췌장암 환자 중 절반 이상은 진단 당시 이미 3기 이상입니다. 그만큼 조기에 눈치채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결국 암은 조용히 천천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라납니다. 그리고 50대 이후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몸의 회복력과 면역력이 떨어지고 변화를 무심코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미세한 경고 신호를 무시해버리기 쉽고 그러다 보면 발견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피로감, 체중 변화, 입냄새, 배변 습관 변화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제 그 신호들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실제로 몸에서 나타나는 암의 조기 경고 신호 6가지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 몇 가지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나한테도 있는 증상인데 싶으시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끝까지 봐주세요. 1. 쉽게 피로해지는 몸. 예전엔 하루 종일 일하고도 끄떡없었는데 요즘은 점심 지나면 눈꺼풀이 천근만근, 주말에 푹 쉬어도 개운하지 않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암세포는 우리 몸의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비합니다. 특히 백혈병, 위암, 대장암 같은 경우 환자들이 처음 느끼는 증상이 바로 이상하게 심한 피로감입니다. 아무리 자도 피곤하다. 이런 말이 자주 나온다면 한 번쯤 검사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2. 이유 없는 체중 감소. 다이어트도 안 했고 식욕도 평소랑 비슷한데 두세 달 사이에 3에서 5kg 이상 빠졌다. 이건 신호입니다. 특히 췌장암, 폐암, 위암에서는 암세포가 정상 세포의 영양분을 빼앗아 쓰기 때문에 살이 빠지게 됩니다. 속이 안 좋아서 밥맛이 좀 없어요. 이렇게 시작된 얘기들이 결국 진단 후에는 암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3. 입냄새가 심해졌다. 양치질도 열심히 하고 구강 청결제도 쓰는데 입에서 묵은 음식 냄새나 쇠 냄새가 난다? 이건 단순한 입냄새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간암, 위암, 폐암 같은 경우 입안의 세균 환경을 변화시키고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특유의 냄새가 생깁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에서 시큼한 냄새가 계속 난다고 느껴지면 그건 몸속의 대사 이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4. 복부 팽만감, 잔변감. 밥을 먹고 나면 더부룩하고 화장실을 가도 시원치 않고 항상 뭔가 남아있는 느낌이 든다. 대장암의 전형적인 초기 증상입니다. 대장 안의 혹이나 종양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배가 항상 불편해지고 배변 습관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특히 하루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달라졌다. 설사와 변비가 번갈아 나타난다. 가스가 자주 차고 복통이 생긴다.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5. 원인 모를 미열. 몸살도 감기도 없는데 며칠째 37.2에서 37.5도 사이의 미열이 계속된다. 우리 몸은 암세포와 싸우는 과정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지속적인 미열입니다. 특히 림프종, 백혈병, 신장암 등에서는 이런 애매한 열감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약 먹으면 잠깐 내려가는데 다시 오르더라. 이런 경우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6. 배뇨배변 습관 변화.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 간다거나 갑자기 소변을 자주 보게 됐다. 남성이라면 전립선암, 여성이라면 방광암, 자궁경부암 등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배변, 잔변감이 심하거나 혈변 없이도 변 색깔이 탁해졌다. 그것도 중요한 경고입니다. 이런 변화는 며칠 안에 생겼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수주 수개월간 조금씩 진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적응해버리고 우리는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게 되는 거죠. 이상 6가지가 우리 몸이 보내는 작지만 중요한 신호입니다. 하나하나만 보면 사소해 보이지만 여러 개가 동시에 나타난다거나 예전과 분명히 다른데 계속 반복된다면 그건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 및 실제 사례를 통해 정말 이런 증상들이 암과 관련이 있는지 국내외 데이터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진단은 사실보다 앞서야 한다. 즉, 증상이 나타난 뒤 움직이면 이미 늦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병원 현장에서 관찰된 환자 사례와 국내외에서 발표된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무증상 암의 위험성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2022년 서울 아산병원에서 발표한 위암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위암 1기 환자의 45%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고 보고됐습니다. 그들은 단지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왔다가 내시경 중 이상 병변이 우연히 발견된 경우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중 다수는 본인이 평소에 속쓰림도 없고 소화도 잘 된다고 진술했습니다. 즉, 자각 증상이 없어도 암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58세 남성 환자, 직장 생활 중 스트레스로 입맛이 떨어지고 2달 사이 체중이 6kg 정도 빠졌습니다. 워낙 마른 체형이었기에 오히려 주변에서 건강해 보인다고 칭찬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복부 통증이 있어 병원을 찾았고 결과는 췌장암 3기. 그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피곤하고 살 빠진 게 신호였구나. 미국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NCI에 따르면 대장암 환자의 약 3040%는 증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진단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변비가 자주 생긴다거나 배에 가스가 자주 찬다는 가벼운 증상을 방치한 경우였습니다. 또한 백혈병의 경우 가장 흔한 초기 증상은 무기력감으로 보고됐는데 많은 환자들이 이를 그냥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라며 병원을 늦게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63세 여성 환자, 평소엔 건강에 관심도 많고 식습관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입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고 본인도 속에서 썩는 냄새 같은 게 난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치과에 가봤지만 문제는 없었고 이후 내과 진료를 받으러 왔다가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간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조기 간암이었고 수술 후 큰 문제 없이 회복되었지만 그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냄새가 암의 신호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일본 교토대학의 암센터 연구팀은 췌장암 환자 1200명을 대상으로 진단 시점과 생존율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1기 진단 환자의 5년 생존율은 85%, 하지만 3기 이후는 5년 생존율이 15% 이하였습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미세한 증상 하나를 무시하지 않고 병원에 간 사람들이 조기 진단에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 이상한 느낌이 있으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물론 그중 90%는 별일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10%가 내 인생을 바꿉니다. 입냄새, 체중 변화, 피로감, 잔변감, 소변 습관 변화 모두 일상에서 자주 느끼는 증상이지만 한 달 이상 반복된다면 그건 꼭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 경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증상들이 정말로 암의 초기 징후가 될 수 있다는 수많은 연구와 실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암에 대한 오해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살 빠지면 건강한 거 아니에요? 검진만 받으면 다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런 오해들이 어떻게 위험한지를 설명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아픈 데 없어요. 멀쩡해요. 그래서 검진도 미루고 병원도 안 갑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췌장암, 간암, 대장암 같은 암은 꽤 진행될 때까지 아무 증상이 없기도 합니다. 특히 5060대 이후에는 통증이 없더라도 기능 저하나 미세한 변화가 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안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검진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암이 검진에 다 잡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췌장암은 일반 초음파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간암도 AFP 수치가 정상이더라도 숨겨진 경우가 많습니다. 위내시경은 했는데 대장 내시경은 미룬 분도 많습니다. 즉, 검진만 믿고 나는 괜찮다는 생각은 낙관적인 착각일 수 있습니다. 검진 사이 기간 동안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직접 챙기는 것도 검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예전보다 체력이 떨어지고 피곤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전과 다르게 피곤한지입니다. 예전엔 잘 견디던 하루 일정이 유난히 버겁다거나 푹 자도 회복이 안 된다거나 피곤함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그건 단순 노화가 아니라 병적인 피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몸은 변화를 알려주지만 우리는 익숙하다는 이유로 무시합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패턴입니다. 우리 집은 암 가족력 없어요. 이 말을 위안 삼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암의 80% 이상은 후천적 요인, 즉 생활습관, 식습관, 환경, 스트레스에서 비롯됩니다. 기름진 음식 위주 식사, 야식, 습관, 스트레스, 누적, 불규칙한 수면, 만성 염증 질환, 과도한 음주와 흡연, 이런 것들이 쌓이면 가족력 없어도 누구든지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의사도, 기계도, 검사도 여러분의 몸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변화를 매일 느끼진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과 다른 피로, 식욕 변화, 수면의 질 저하, 입냄새, 배변, 체중 등 작지만 분명한 변화를 매일 체감하는 사람은 바로 본인입니다. 그 감각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작은 이상이 계속되면 검사로 확인하세요. 이제 이런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우리가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6가지 신호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죠? 피로, 체중 감소, 입냄새, 복부 불편, 미열, 배뇨배변 변화, 이런 변화가 나타났을 때 무조건 병원부터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평소에 이런 신호가 나타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50대 이후 실천하면 암 예방뿐만 아니라 몸 전체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루틴 5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30분, 땀이 살짝 날 정도의 걷기. 운동은 가장 강력한 항암 전략 중 하나입니다. 특히 걷기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력을 높이고 장운동을 촉진시켜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의 위험률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실천 팁, 무리한 운동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30분 빨리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걷는 시간보다 매일 꾸준함이 더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오전 햇빛을 보며 걷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 합성 기분 개선, 수면 질 향상 효과까지 식사 속도와 시간 줄이기.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식사 속도와 패턴입니다. 암 환자 중 상당수가 오랜 시간 동안 야식, 빨리 먹기,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 불규칙한 식사 시간을 반복한 분들이 많습니다. 실천 팁, 20분 이상 천천히 꼭꼭 씹어 먹기, 오후 7시 이후 야식 금지, 가공육 섭취 줄이기, 햄, 소시지, 훈제 고기 등 하루 한 끼는 채소 중심으로 구성하기. 특히 췌장, 위장, 대장을 지키려면 먹는 속도부터 바꿔야 합니다. 입냄새, 간 건강부터 확인하기. 입냄새가 심할 땐 치과만 가지 마시고 간 기능 검사, 위내시경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천 팁, 과도한 음주 줄이기. 지방간 있으면 방치하지 말기. 아침 공복에 물 한 잔, 유산균 섭취 습관화, 장과 간을 동시에 건강하게 만드는 루틴입니다. 무증상이라도 1년에 한 번은 이런 검사 꼭 받기. 건강검진도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 종합검진으로는
놓치는 암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검진 항목,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복부, 초음파, 간췌장 신장 등 확인, 혈액검사 간 수치, 암 표지자 등 전립선암 검사 남성, 유방자궁경부 검사 여성, 실천, 팁, 아무 증상 없어도 정기적인 검사로 선제 방어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피로 감체 중 변화가 느껴지면 기본 검사 CT나 MRI 같은 정밀 검사를 병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수면의 질이 면역력을 결정합니다. 밤에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다면 몸속 면역 시계가 망가진 상태입니다. 이럴 땐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힘도 줄어듭니다. 실천, 팁,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잠들기 1시간 전 스마트폰, 뉴스, 카페인 차단, 빛 완전 차단, 숙면 환경 조성. 수면이 암 예방의 핵심이라는 사실,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스트레스는 암의 성장 촉진제입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명상, 산책, 가족과 대화, 음악 듣기, 뜨거운 물에 족욕,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몸속 염증을 줄이고 세포의 회복력을 키워줍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5가지 루틴, 하나하나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내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입냄새는 뭐 스트레스 때문이지. 살 빠진 건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누구나 합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어왔고 대부분은 정말 별일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단 한 건이라도 암의 신호였다면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몸이 보내는 조기 경고 신호 6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유 없는 피로감, 체중 감소, 입냄새, 복부 불편감, 잔변감, 지속되는 미열, 배뇨나 배변 습관의 변화, 이 중 하나라도 2주 이상 계속된다면 그건 검진을 고려하셔야 할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신호는 조기 발견의 기회를 줍니다. 그 기회를 놓치느냐, 잡느냐의 차이가 삶의 질, 생존율, 회복 가능성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느끼는 피로, 내가 느끼는 이상함, 그 감각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궁금한 증상이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저는 하나하나 읽고 다음 영상 주제를 준비할 때 꼭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당신만 보시지 마시고 가족, 친구, 주변 지인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50대 이상이라면 더더욱.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